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무난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양호했고 반도체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 덕분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매출 53조 원, 영업이익 8조 4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0.2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33% 감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토니 에벗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에벗 총리는 이날 한국에 도착해 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지난해 12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자유무역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해외 완성차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의 해외 생산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생산 법인을 둔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1월부터 3월에 109만 3,800대를 현지에서 생산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생산량보다 6.1% 증가한 수치이자 분기별 사상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핫템의 강동석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상승하던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는 1%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실적보다는 뉴욕 증시의 하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1980선이 깨지면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1984선까지 낙폭을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도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오늘 삼성전자 말고도 많은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신다면 그 멘토가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코너는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 번에 심층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8조 4천억 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인데 오히려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면서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장의 밴드를 좀 잡아드릴 때 많이 올라가면 2010 정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초 강세, 주후반 약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장중 고점이 이제 정확하게 2.7포인트 정도 2.7포인트 정도 나왔으니까 2.8포인트. 이제 거의 근사치가 나왔고, 이제 주 후반 되면서, 다소 이제 조정폭을 좀 받고 있는데, 요번 주에는 이제 시작하면서 지수는 이제 1977포인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냐면, 121선의 이평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번 주에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앞에 고점을 살짝 넘기는 2020포인트를 크게 상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급의 주체가 이제 외국인인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말이 많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사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배당금이 유입됩니다. 배당금이 유입되면 배당금의 반 정도는 국내 주식시장으로 재투자가 되는 거고요. 반 정도는 본국으로 이제 회귀하는 현상들을 좀 보이는 가운데서 배당금 관련 자금이 일부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생과 연결된 선물옵션과 연계된 차익 쪽이 아니라 비차익 쪽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요. 거래량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조금 더 표현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회복되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가가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래량 회복 국면이 먼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승을 갖다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박스권의 상단을 약간 높인 상태에서의 박스권의 진행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미니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니 부양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뭐 철도건설, 중소기업 세금 감면 연장,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중국은 어떤 현상이냐면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부양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부양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로 막는 정도의 부양책이 발표될 가능성,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더 악화되지 않는 정도의 어떤 부양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중국 관련 종목이라고 하는 철강, 조선, 화학이 순환적인 상승을 좀 보이면서 전체적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그 순환 사이클들이 거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고점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박스권의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 박스권의 매매 대응이라는 것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면 항상 걸리는 자리가 나오고요. 나쁘다고 해서 손절을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저점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매의 방향은 지금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은 박스권 대응 장세로 올라오면 파는 거고요.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좀 사용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종목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종목이 바뀌려고 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좋았던 종목이 계속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카라 종목들, 바이오, 카지노,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의 선두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빠져나가면서 다른 종목들로 교체되는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지수 예측을 한 550포인트 정도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그 지수가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한 560 정도까지 올라갔고 약간은 지난주에 그 주 후반에 오버슈팅이 좀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자리를 되돌리는 자리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55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550포인트가 이탈한다고 하면 조정의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50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새로운 어떤 종목의 상승장의 방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조금씩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들 일부 하방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일부 그 장비주들 관련 쪽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그 다른 그동안 상승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돌아나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괜찮게 나타나는 종목들은 향후 그 중소형주의 어떤 종목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인데 아마도 지금 미국의 그 성장주 중심의 차익 매물이 안 나왔다면 아마 주 초반 정도에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 패턴에 확인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국 쪽에서 성장주에 대한 대규모 차익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개별 종목이 자리를 잡는 데는 당초의 예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주 후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 정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어제 강세를 보였던 것은 셀트리온이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모든 종목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면은 매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주변주들 매도하는 그런 기관들의 매매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속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종목들은 바이오 쪽의 어떤 종목군이나 이런 쪽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종목이 좀 바뀔 거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원, KB증권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또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IT 모바일 부문에서 9천만 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또 진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향후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동안 삼성전자가 상승했었는데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또 주가 흐름 방향과 또 삼성전자 실적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요번에 8조 4천억을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예상치 대비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눈높이를 낮춘 거죠. 네. 그리고 당초에 예상했던 거는 1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로 봤냐면 9조 7천억까지 봤었습니다. 근데 9조 7천억에서 8조 4천억까지 급격하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는 이제 3대 축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반도체 쪽하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그 핸드폰 쪽을 판매하는 건데, 이제 워낙 이제 핸드폰 쪽의 비중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의 실적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향후 실적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그 어떤 그 하이엔드급 자체는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고 해서 올해는 전체적인 방향을 갖다가 중저가 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모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쪽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 태블릿 PC 쪽의 그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상승의 방향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싶은 거는 시장이 더 이상 커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쪼개먹는 시장에서 애플과의 싸움은 지속될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출혈은 계속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최고 지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근사치에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이상 확대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본다면은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결코 고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성장이 되지 않는 종목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고점 140만 원, 저점 120만 원. 그래서 박스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30만 원 밑에서는 서서히 분할 매수, 그리고 140만 원 근처에서는 분할 매도.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에 박스권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좀 제한적인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120만 원에서 140만 원 선에 갇힌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소폭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니까요. 이제부터는 각 개별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슈이자 그리고 특징주를 함께 묶어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자, 만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만도 오늘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만도를 제가 가져왔냐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요. 주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만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를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현재 13% 정도 마이너스인데 만도를 매도를 할 것인가 또는 매수를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가면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나온 내용요, 만도 인적 분할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뭐냐면 투자 사업 부분, 즉 홀딩스죠. 지주회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설법인으로 이제 만도 제조업 부분을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48대 52%, 48%대 52%로 분할을 하는데, 현금성 자산은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주회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대 1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부채는 누가 끌었느냐? 만도가 끌었습니다. 1대 4.4로 안게 되는 부분이 되는데, 왜 만도는 이러한 회사를 분할하는 것을 결정을 했을까요? 그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보석이다, 분명히. 그리고 주식회사 한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국 뭐냐면 한라그룹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만도 하나밖에 없다. 물론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그럼 만도 헬라라든지 이타 등등이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력은 이제 만도가 될 것인데 만도가 그간에 한라그룹 특히 한라건설이죠. 한라건설 지원하다가 그냥 거의 골병이 든 이런 회사거든요. 이제는 독립시켜서 자체만의 평가를 받겠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어저께 장 마감 후에 공시되고 나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마구마구 쏟아졌는데요. 7대3 정도 비율이 됩니다. 긍정적이다가 70%고요. 약간 부정적이다가 한 30%가 나왔어요. 그래서 7대3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의외로 주가는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자, 재밌는 이유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금 만도가 분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리스크가 해소가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를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팽팽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도 부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요. 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구분하기 전에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의 한라그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만도와 한라건설, 만도가 마이스터를 자회사를 두고 있고 마이스터에서 한라, 다시 만도로 이루어지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개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제 회장이 이제 정몽원 회장이 되는데요. 정몽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라의 지분들을 전부 다 이 만도 홀딩스로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뭐냐면 정몽원 회장과 주식회사 한라가 한라 홀딩스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한라 홀딩스가 뭐냐면 지금 만도의 존속법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한라 홀딩스가 또 뭐냐면 주식회사 한라를 지배하고 있는 순환 지배 형태가 나타나고 상호 출자 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 하나 맥을 끊어가지고 하나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주식회사 한라를 만들 것인가 한라홀딩스를 만들 것인가 어느 것을 만드냐면요. 한라홀딩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만도에서 분할이 되어가지고 하나는 신설법인으로 나오는 만도는 기존의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제조업으로 보시면 되고 남아있는 만도는요. 이게 한라홀딩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전체 한라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되면 가장 작은 비용 1조만의 금액을 가지고도요 한라그룹 전체가 뭐가 되냐면 지배구조가 완전히 다져지는 이런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만도 입장 즉 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만도 헬라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알짜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IPO 하고 나서 내년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회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만도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라홀딩스의 자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장사 부품사들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만도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폭 희석되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즉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으로 본다면 가장 작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주회사 체제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호재인 내용이 될 것이지만 만도 측면으로 본다면 이 만도 헬라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희석 효과는 또 있다.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호재도 존재하고 또 만도 측면에서 신설법인 측면에서는 또 단기적인 악재는 존재한다. 이걸 다 통틀으면은요, 지금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만도라는 이 기업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호재와 악조가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분명히 리포트에서는 70%의 호재와 30%의 악재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냐? 이미 만도는요, 사람들이 지배구조 이야기만 나오면 질릴 대로 질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 15일에도 한라건설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점하한가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질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불확실한 것 자체가 싫다.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지주회사로서의 전환이 성공한 케이스는요. 13년 지주회사 전환한 기업들 주가 전부 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존속법인인 한라홀딩스와 그리고 신설법인인 만도가 어느 쪽이 매력이, 중장기 쪽으로는 분명히 만도가 매력이 있을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지금의 만도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개를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합해보면 거의 동일한 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만도를 어떻게 내재 가치로 분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향후의 변화는요, 그 뒤에 가서 여러분들 주식을 받게 되었을 때 만도를 보유하고 한라홀딩스를 팔 것인가, 한라홀딩스를 보유하고 만도를 팔 것인가는 그 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 건가? 이번 내용은 분명히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주가는요, 바로 실적에 다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작년의 선례를 본다면 주가의 수렴을 떠나가지고 지주회사로의 적은 금액을 비용을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은 분명히 단기 급락 불확실성에 대한 투매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안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밸류밴드 한번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주가는요, 이 주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 기본적인 이 회사의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요, 지금은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요, 저는 우리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무섭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어떻게 잡나? 이거는요, 주식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내재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이 펀더멘탈을 우리가 가격을 계산해내고 주가를 끄집어냈을 때 현 가격 12만원대 이하 가격은요, 아주 가볍게 그냥 매수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우상향으로 각도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순간적인 이런 투매로 인해서 중심선을 깨뜨리고 내려간다. 이거는요,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거죠. 즉, 기업의 내재 가치로 접근되는 부분이니까. 자, 펀더멘탈 투자, 가치 투자의 진면모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 한 달 뒤에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의 어떤 방향에도 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바닥잡기의 길잡이가 되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오늘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참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명만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 두 멘토가 수급과 또 차트를 통해서 바닥 팁을 여러분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건 바닥 잡기, 어떻게 바닥을 잡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이 두 분께서 매일매일 바닥 잡기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바닥 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은요, 김선희 멘토님, 조심해야 할 때다. 이상훈 멘토님은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외국인이 다시 10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지금이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123억 정도 현재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고요. 기관들은 한 300억 정도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좀 그랬듯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치 발표 이후부터 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흔들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외인들의 좀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오늘은 아니지만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외인들의 흐름이 지수를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5월 지수 급락설, 뉴욕 증시 뭐 폭락설 이런 말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전 대구강 때랑 같은 차트 모양새를 보여준다 그런 이슈인데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뉴욕 증시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주식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아닌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은 역시나 당장의 그 추격 매수 좀 많이 빠져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좀 제가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누군가는 사고 싶어 한다는데 개인인가요? 기관인가요? 외국인인가요? 저희 고객들입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사야지,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거기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을 본다면, 조금 내려왔을 때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기관이겠죠. 언제나 주가가 올랐을 때는 우리가 항상 리스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다시 공포에 또 질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오늘 삼성전자 예비 실적치 발표가 있었죠. 긍정적이었습니다. 시장보다 선방하는 모습 나타냈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저가가 얼마냐를 우리가 좀 더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밑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다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버티기 힘들지 모를지언정 어차피 올라가는 추세대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있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 자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맥점이었는데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240 그리고 480선을 눌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고 이 가격 밴드 하단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선유 멘토님은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더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자는 바닥 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문자 보내주셔야 오늘 소개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7580번님께서 KT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자 하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바닥 확인 중이다. 아직은 안 된다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오늘 이통 3사 관련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KT는 5.4% 급등을 하고 있네요. 네, KT가 오늘 장중에 9%까지 갔어요. 네. 이 무거운 주식이 9%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유는 그거죠. 지금 포인트 영업 재개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건데 45일간의 영업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광고 마케팅 비용 자체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되죠. 10분의 1로.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하나 KT 같은 경우는 2012년 바닥 라인 27,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포인트 28,000원 정도까지 깨진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주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옷사인을 드렸냐면은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기관들이 장 초반부터 매수를 해줍니다. 이게 지금 1시간밖에 안 된 모습인데 좀 더 많은 물량을 기관들과 외인들이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큰 폭의 조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크게 보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나와주면서 한 3만원, 초중반대, 3만 2, 3천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 충분하게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역시나 조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KT가 좀 많이 밀렸던 만큼 또 한번 빠르게 조금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 통신주 중에서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상로 멘토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된다. 바닥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급등을 하면 네. 위에 저항을 뚫어주든지 아니면 지지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상당히 애매한 자리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맥점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자리입니다. 지금 3650원, 뭐 3700원 요 정도 가격대 분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확하게 요 정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상으로 어떻게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KT가 정말 돌파를 했는 과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내일 무조건 갭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갭상승이 나오면서 음봉이 한 개 떠줘야 되죠.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를 확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를 지지 발판으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오늘 수급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렇게 밑에 하단에 분포하는 자리, 이 자리를 바로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KT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8조입니다. 8조 정도 되면 매집을 하는 구간 자체가 최소 6개월 이상은 잡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매집 기간이 상당히 짧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등폭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하고 있는 종목 KT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더 많이 고민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종합적인 의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요, 3131번님, 바이오니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유 멘토님 위험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호 멘토님은 남았는지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급락하는 종목입니다. 6%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급락해도 위험하다고요. 들고 계시는지 조금 의심이 됩니다. 네. 갑자기 이게 많이 빠지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밀렸습니다. 흐름상으로 보자면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잡히는 구간은 정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거의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조금 물어보신 것도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을 살펴보자면 수급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자면 크게 주인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지저분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누가 확실하게 사고 있다,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게 수급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냥 안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크게 밀렸지만 이전에 한번 바닥부터 해가지고요, 3,000원, 5,000원부터 해서 25,000원대까지 딱 5배까지 갔던 종목,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밀렸다고 해서 또 한번 상승을 노려본다,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주들 지금 최근에 지금 뉴욕 증시, 나스닥 아주 안 좋죠?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셀트리온이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에 대한 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을 본다면요,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나중에 좀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코멘트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주어가 없는, 남았는지 있는지 모르겠다, 나갔는지 모르겠다. 네, 세력이 네. 있는지 아니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체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기준 가격을 보시면, 제가 보는 기준 가격은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 12,800원 분포인데, 여기에서 주가 자체는 17,500원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위에서 어느 정도 고가 놀이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형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내려오는 가격이 아쉽고 아깝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꾸준히 나와줬다는 것은 위에서 물량 자체를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하려는지, 이런 의도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명확하지 않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갑론을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외하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더 업황군이나 차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은 X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두 분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불확실한 종목보다는 좀 더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9515번님께서 현대미포조선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이번엔 두 견의 의견이 동그라미로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장기적 관점이다. 이상은 멘토님도 그래도 상승 추세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요. 네, 현대미포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고요. 제가 조선주를요, 그냥 계속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죠? 조선주, 화학주, 철강주, 그냥 상해지수 2000포인트 바닥 확인하자마자 반등을 주고 있다. 정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맞추는 건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 나와주고 있는 걸 살펴본다면,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확실하게 이 바닥 포인트, 이 바닥 포인트 확인하고 나서 상승 쪽으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우조선해양 다음에 현대미포를 주로 본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조금 최선호를 본다면 대우조선해양 보시고, 미포가 아니고 삼성중공업으로 조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보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미포 괜찮습니다. 매수 괜찮고요. 대신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차피 갈 종목이니까 많이 올라가다가 또 5%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할 겁니다. 제발 들고 가시면 되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제가 오후방송에 추천을 많이 드렸다가 32,500원대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횡보라고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역시나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이에요.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지금 가고 있다고요. 조선주들은요.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서 연말까지 가져가십시오.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어디에 있다? 요 포인트 보셔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호주 달러가 최근에 강세입니다. 고용지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철강성에 대한 부분 중국 쪽에서 대거 많이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맞추신다면 걱정 마시고 조선, 철강화학주들은 조정시마다 매수해야 된다. 미포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다. 네, 그래도 상승 추세 대 아래 놓여있는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황은 앞서서 김선윤 멘토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업황 얘기는 빼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40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흔히들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하는 1년간의 평균 주가 이동 평균선입니다. 거기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지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 의도를,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추세대를 그래도 올려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는 거래량 자체가 주는 모습이 없거든요. 꾸준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물량을 좀 더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입니다. 대형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세력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날 수가 없는 차트라고 먼저 해석을 하시고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게 분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하단 자체의 맥점 자체는 더욱더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안 내린다는 것도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입니다. 연말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만도입니다.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 말고 반등할 때 매수해보자는 동그라미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안 된다 하시네요. 안정된 하락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업 분할 소식에 하한가를 갔던 만도입니다. 이 종목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매수에 대해서. 네, 아마 이상로 멘토님하고 내용은 같을 겁니다. 네. 제가 당장 매수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말고 반등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은 절대 사시는 게 아니고요.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모레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등을 할 때 그 포인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도는 아까 우리 나무노 멘토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의견 똑같이 동의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만약에 제가 볼 때 좀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손절을 하시려는 의향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때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느긋하게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급락하는 종목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만큼 바닥 잡기에 열어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급락, 그리고 일단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 네. 자체가 바꿔서 생각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만도를 물어보신 시청자분께서는 그래도 역발상적인 생각,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만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급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급락에 대한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이미 만도 같은 경우에 역별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죠? 480선이 상단에 분포하고 있고 하단에 240선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2년 동안의 평균 주가가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장사를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못했던 그 자리를 밑으로 한 번 더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바닥 시그널에 대한 패턴이 떴고요. 조금은 좀 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안정된 바닥세를 유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를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의 지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깨고 하단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락 추세대 안에서 새로운 의견을 전달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만도는 X,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락하고 있는 만도에 대해서 두 분 다 반등할 때 바닥을 잡아보자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매일 위협,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윤 멘토님은 아직은 아니다. 이상로 멘토님도 더 떨어지면 그때 가보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 위협 왜 아직은 아니라는 이야기시죠? 먼저 항상 제가 잘 보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려보자면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던져주고 있는 흐름에서, 그렇죠? 계속 던지는 흐름에서 개인들만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포인트 자체가 3월 18일 정도부터 18, 19일부터 해서 조금 포인트가 잡힙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3월 18일이 언제입니까? 여기 딱 보이는 고점 포인트 보이시나요? 최고 49,250원까지 갔던 그 고점 포인트가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부터 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누구만 사고 있습니까? 개인들만이 물량을 사면서 고스란히 물리고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해결이 되면서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춘 이후에 상승 쪽으로 분위기 전환이 나와주면서 그렇게 팔고 나갔던 차익 실현 제대로 하고 나갔던 기관들과 외인들의 모습이 다시 잡힐 때 그때 이용하셔야 되지, 지금은 너무나 지금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 또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또 팔아서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조금 관망차원으로 보시고 매수기에는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좀 잡힐 때 그 포인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신규 매수에 한해서 더 떨어지면 그때 가보자는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매직 국면에 놓여있는 차트입니다. 매직 국면에 놓여있는 차트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세적인 부분이 분출된 적이 없습니다. 자, 2013년이죠.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삼각 수렴 형태로 내려오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배열 자체를 의미하고 난 다음에는 시세를 한 번 더 분출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이 자리죠. 이 자리 자체가 상당한 매물권으로 지금 분포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왜냐?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하향 안정세를 좀 더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매집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게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하단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40선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집에 대한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 대안으로 매일 유업을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X 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유업 지금은 바닥은 아니다라는 두 분의 의견 확인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하림홀딩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안 된다 하십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하락의 파도가 몰려온다. 이상로 멘토님은 이왕 늦은 것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시네요. 네, 하림홀딩스가 자회사 NS쇼핑 상장설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하락의 파도가 몰려온다.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재밌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은 분명히 한번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요, 주가가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림홀딩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름 수혜주로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한번 반등을 준 이유부터 해서는 하락 쪽으로의 추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림홀딩스 상승 쪽에 좀 더 갈 수 있지만 그때 따라가신다면은 고스란히 꼭지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하락의 파도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들어가지 마시라고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하림홀딩스 이제는 팔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이왕 늦은 거 기다려보자고요. 네, 전형적인 세력주죠. 네. 전형적인 세력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원래 크게 나타나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 제가 시총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이제 4,400억 정도인데 하단에 있을 때는 1,000억, 2,000억 정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면 매집 자체가 지금 이렇게 5번의 큰 거래량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매집이 끝난 상태로 돌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나타날지언정 안 나타날지언정 주가 자체는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권역으로 해서 눌림목에 한번 사본다면 여기 하단 보이시죠? 4,5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어떨까?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실 필요 없고 좀 더 내려왔을 때 4,500원 선에서 자 4,500원 선이 월봉상의 기준선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X 드리겠습니다. 네, 하림홀딩스 기다려보자는 바닥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원익 IPS를, 이상로 멘토님은 톱텍을 바닥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닥주에 대한 팁이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보고 있습니다. KJ 이니시스와 또 한전기술이 아쉽게도 손실 구간인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현재 동서가 1%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익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김선윤 멘토님 16.36%, 이상로 멘토님은 29.5%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종목들 궁금하신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쌤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쌤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쌤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쌤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조금씩 지수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199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네요.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